기본적으로 있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각자 캐릭터들을 좀 뭐랄까 선명하게 가져가면서 어떻게 이들을 엮어낼까. 그리고 상하배우님과 계속 중요하게 얘기 나눴던 것은 아버지가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 실제로 그 윌프리드가 안고 있는 그 짐 안에는 아버지가 들어있지 않고 아버지는 밖에 나와 있었을 때 어떻게 그 노화되고 퇴화되고 썩어가고 선배님의 언어로서 풍화되어가는 그 과정들을 어떻게 무대에서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포커스가 좀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랄까 복잡한 구조지만 결국 빠져나오는 것은 아주 심플한 메시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아까 회색 드리우신 분. 네, 전 연습실 공개 때 보고 이렇게 무대에 오른 걸 보고 너무 또 놀라서 일단 이 작은 공간을 그 현실 공간으로 보여지게 하는 조명 디자인을 굉장히 깜짝 놀랐고요. 또 예상은 했지만 연안지대를 표현하는 어떤 영상과 사운드 디자인이 굉장히 놀라웠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떤 디렉션이 있으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제 전 개인적으로 남의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보는 관객들에게 이게 굉장히 한국적인 이야기고 아시아적인 이야기고 현재 지구 이야기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제 이 작품에 대해서 가까이 분들하고 토론을 하곤 하는데 지금 그 아버지 유해를 들고 다니는 그 이스마일과 이제 어머니의 모습들은 사실 지금 한국의 모습하고 똑같이 닮아 있거든요. 여전히 유해 말고를 하고 있고 지금이 한국 전쟁 이제 몇 주기인지 다들 아시겠지만 그 한국의 모습하고 너무 저는 이입이 돼서 굉장히 마지막에 여전히 전쟁 사운드로 마감을 하신 게 또 여전히 한국의 퓨전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가 링크가 되어서 너무 지금 떨려서 이렇게 연출을 하신 것에 대해서 한국적인 상황과 링크를 하시고 하신 건지 여쭤보고 싶었고 또 그 끝까지 식김을 하시잖아요. 지금 올해 많은 작품들이 식김을 주제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약속을 한 것도 아닌데 굉장히 많은 엊그제 본 햄도 그렇고 또 앞으로 보일 작품들도 관련된 작품들이 많아서 이 식김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 작품에서는 어떻게 접근하고 싶으신 건지에 대해서 연출께도 여쭤보고 싶고 또 아이오 역할을 하시는 분께도 식김의 과정에서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신지 그 식김을 그냥 아버지의 마음과 어머니의 마음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사운드 디자인이라던가 이런 조명에 있어서는 고민을 많이 했고요. 디자인 선생님들이 저를 흐뭇하게 보고 계신데 영상은 없어요. 저희가 영상은 없고요. 그 물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싶었어요. 근데 무대 위에서 실제로 물을 쓰는 것이 방법일 테고 물을 쓰지 않는 것도 방법인데 그런 지점이 있어서 이렇게 환상의 무대를 펼쳐놓고 어떻게 물의 이미지를 만들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 사실 프로필 사진 찍으러 갔을 때 그 사진 작가님의 스튜디오에서 요거를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컨셉. 근데 이 홀로그램 필름이라고 하는 이 시트지를 무대에 구현하고 싶었고 시행착오를 겪어서 지금 조명과 이 홀로그램 시트지로만 물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조명과 그런 이 작품의 매력은 그런 아날로그함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뒤에 막도 그렇고 여기 언덕도 그렇고 이거는 다 사람이 손으로 깎은 무대라서 뭐 아시는 분은 아실 테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테지만 결국 뭐 예전에 우리가 연극할 때 항상 해왔던 아주 기본적인 무대 하지만 지금은 손이 많이 가서 잘 하지 않는 그런 정성이 많이 들어간 무대고요. 한국의 어떤 상황과 지금의 작품의 어떤 연결고리라고 하는 부분은 상하 배우님께서 말씀 한번 해주시면 어떡하실까요? 한국 상황하고 많이 다 있죠.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이름들을
그 많은 이름들을 제가 같이 가지 않습니까? 그 많은 죽음들, 그 많은 이름들. 우리는 전쟁을 겪었고 여전히 우리는 갈라져서 많이들 싸우고 있고 죽음 앞에서 우리는 제대로 애도하고 있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그 죽음들을 좀 공연하는 배우로서 보고 싶었습니다. 씻김에 대해서는 저기 승우 배우님께서 두 분 어머니랑 씻김이 일단 우리가 알고 있기는 행위적인 거죠. 무언가를 씻기고 하는데 결국은 그 씻긴다는 게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행위를 하게 되고 그 행위에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업을 쌓고 덕을 쌓고 또 악을 쌓고 모든 것들이 자기한테 겹겹이 계속 쌓여지죠. 인생에 있어서. 근데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 사람에게나 떠나는 사람에게는 어떤 좋은 기억이나 나쁜 기억이나 기억이 자꾸 남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들이 잊혀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순간에는 한 번이라도 씻어내고 덜어내면서 우리가 한 번은 화해를 하자. 이런 행위가 결국은 씻김인 것 같고 또 하나는 대신 울어주는 행위인 것 같아요. 극 중에서도 윌프리드가 아버지만을 위해서 우는 거에서 시작을 해서 결국에는 모든 아이들이 아버지를 통해서 자기 아버지를 또 서떠올리면서 씻김을 하면서 울고 윌프리드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또 다른 아픔들을 보면서 또 씻어내고 그런 것들이 이 작품에서의 씻김이지 않을까. 단순히 행위를 넘어서는. 그리고 누군가를 기억하고 또 그런 기억해주는 행위들의 의식이 씻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잔으로 바라봤을 때 잔이 보는 입장에서의 씻김은 네 아버지가 목동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개인의 삶이 아니고 마지막에 이제 조제핀이 그 수많은 이름들을 썼던 이름을 닻으로 삼아서 바다 밑으로 가라앉는 것처럼 모든 부모를 대변해서 전쟁을 일으킨 세대로 그 원하지 않았지만 전쟁이라는 상황 가운데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난 아이들에게 끊어내는 그 위치를 가지는 모든 부모를 대변하는 입장으로 변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개인의 어떤 생활을 다 벗어내고 부모로서의 대변자가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목동이 되는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네, 저 서울신문 이순혁자라고 합니다. 굉장히 주제 자체도 그렇고 다른 이야기가 굉장히 그 비극적이고 또 되게 진지한 그런 이야기인데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아름답게 이게 무대 위에서 형상화된 것 같아서 되게 감동적이었고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 도입부나 중간중간에 이런 극중곡 형식을 취하기도 하고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가볍게 되게 리듬감 있게 시작을 했는데 좀 그런 연출을 통해서 어떤 좀 의도를 보이려고 하셨던 건지 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작품을 읽어냈을 때 그 2시간 원래 원작은 한 3시간 정도 아마 분량이 될 것 같아요. 화염도 굉장히 그 정도 길인데 그걸 이제 압축하면서 이 드라마적으로 이제 계속 이어져 가는 어떤 구조가 아니라 굉장히 파편적이고 갑자기 튀어나오고 아버지는 여기 현실이었다가 환상이었다가 굉장히 계속 뒤집히는 뭐랄까 뒤집어지는 구조인데요. 구조를 써져 있는 대로 잡아가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고 여기에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랄까 그 리듬을 만들어가는 어떤 저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부분의 도입들을 어떤 리듬으로 제가 조금 빠르게 진행을 했다라면 사실 어떻게 보면 기본 정보들을 제공을 하는 부분들인데 그걸 계속해서 설명해 나가는 방법으로서 뒷부분을 가진다면 또 뒤에 장면 구성들을 제가 하기가 참 어렵다. 초반 도입은 사실 연출로서는 어떤 재료를 관객들께 그냥 좀 솔직하게 모자란 대로 좀 보여드리면서 저는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어떤 소개 같은 것들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음악적인 요소들을 좀 뭐랄까 이렇게
같이 가려고 했었어요. 그 모든 설명들이 말 그대로 설명적이지 않을 수 있게, 그리고 윌프리드라고 하는 사람 혹은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그 가지고 있던 어떤 슬픔 같은 것들은 사실 2부에 나오는 슬픔이랑 굉장히 결이 다른 것이거든요. 굉장히 개인적인 어떤 슬픔이라고 보는데, 그런 것들이 이 작품의 주제, 아주 무거운 주제 때문에 짓눌리지 않게 조금 가볍게 관객들과 같이 갈 수 있게, 게임하듯이, 뭐 놀이하듯이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좀 당황하지 않게 조금 저로서는 친절하게 하려고 하는 어떤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예, 저 아시아경제신문의 박병희 기자라고 합니다. 아까 그 물결 사용하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어가지고 그 부분 궁금했는데 그건 설명을 해줄 수가 없어서 이해가 될 것 같고, 그 물을 아까 쓰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게 뭐 씻김의 의미 외에 또 다른 뭔가 담고 싶으셨던 의미가 있으신지, 그리고 저 배경으로 나오는 달은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무대 자체 무대 디자인을 이제 고민을 할 때 디자이너 선생님과 얘기 나눴던 것이, 이 작품이 갖고 있는 전쟁이라고 하는 그 묵직하고 굉장히 거친 어떤 주제 의식과 반대되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어떤 아름다운 표현을 반드시 가지고 이 작품에서 가지고 가고 싶었어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그러니까 벌어진 현상이 아니라 어떤 것이 파괴되었는지가 저는 전쟁에서 가장 다루어야 될 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어떤 아름다운 형태였는지를 알아야지만 그것이 파괴되고 상실되었을 때 그 낙차로 우리는 고통을 느끼고 공감을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잔이 하는 말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저는 실마리들을 찾았거든요. 그 딴 거 다 필요 없이 생명은 소중하다, 이 한마디가 그냥 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통 속에 태어났고 슬프고 아버지는 떠돌았고, 하지만 결국에 잔이 죽어서 나타나서 아들한테 한 첫 번째 메시지는 생명은 소중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그 힘으로 윌프리드는 아버지를 그냥 아무데나 묻는 게 아니라 돌아가신 분이지만 아버지가 원하는 아름다운 곳에 폐허가 되었지만 지금은 아버지의 고향에 묻어드리려고 하는 그런 행위와 굉장히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 전쟁 사부작에서 와시리 모하드가 굉장히 강력한 물성들을 제시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연안지대는 물, 화염은 불, 숲이란 작품에는 또 뭐 나무 혹은 자연, 또 다른 어떤 자연이 있을 테고, 그 다음 하늘이라는 작품에서 또 제목에서 그렇게 하늘을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작품 전체에서 풍겨지는 그 물냄새, 바다 냄새, 혹은 그 일렁임, 반짝임, 사실 이 시트지가 막 관객들 눈에 모르겠어, 어느 정도 피로도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반짝거림이 계속해서 우리를 자극을 하는데, 무대에서 가장 영적인 요소로서 관객들한테 그런 자극들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물로서 할 수 있는, 하려면 여기를 다 수주로 채워야 되는데 그러진 못했어요. 하고 싶었는데 못해요. 그래서 방법을 좀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한계에 봉착을 했을 때. 그래서 저는 그 우리가 다 같이 만든 이런 이미지들이 이 작품에 굉장히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그런 아름다운 이미지들이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월간객석의 홍래영 기자라고 합니다. 일단 너무 잘 봤고요. 아까 살짝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그 전반에 계속 건반으로 음악이 흐르잖아요. 그 점도 말씀해 주신 작품 안에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요소로 작용을 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후반부에 어머니가 계속 이렇게 그 시체 조형을 들고 계시는데 그 부분이 배경으로 계속 나오면서 약간 피에타의 느낌도 들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의도로 연출하신 건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피아노 같은 부분에는 그 드뷔시의 몽상이라는 그 곡 하나를
그 전체 테마로 잡고 있고요. 이거는 제가 그 몇 년 전에 이 작품을 받았을 때부터 계속 그 테마가 저한테 계속 있었어요. 그 DBC의 음악이 저한테 있었는데 굉장히 저는 잘 어울리는 곡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원래는 제가 다른 작품들을 진행을 할 때 그 뭐라고 하죠? 라이브 세션이 실제 출연자들처럼 이렇게 같이 개입을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라이브 연주로 이렇게 빠져 있고요.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오늘을 그 리허설 모니터를 하면서 볼륨감이라든가 힘 같은 것들 조금 더 많이 조절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런 면에서는 충분히 시적인 어떤 부분들과 좀 잘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이 테마가 너무 다양하고 베리에이션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말들을 좀 죽이는 것 같아서 많이 좀 덜어내려고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고요. 또 질문 네네. 시신을 어떻게 표현을 할까가 가장 어려웠고 중요했어요. 그래서 성하배님이 몸으로도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어떤 순간에 그 소품 디자이너 쌤과 이제 그 실제로 그 실체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굉장히 올드한 방법이더라도 딱 꺼내놨을 때 그것이 오브제 혹은 소품으로 느껴질지언정 그것을 이제 닦고 만지고 울어주면서 그것이 생명을 가지는 어떤 체험을 꼭 관객들과 하고 싶었고 그것은 이제 쉽게 치워지지 않는 무게가 있는 오브제이기 때문에 그걸 누가 어떻게 들고 갈 것인가 아버지가 들고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시도들을 했었는데 어떤 날 그 진행을 하다가 기로물랑이라고 하는 역할과 사실 자아의 역할은 분리되어 있거든요. 원래는 원작에는. 근데 저희가 작업 준비하면서 그 두 인물이 한 인물이었으면 좋겠다. 윌프리드를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수호천사, 어머니 혹은 어머니라고 우리가 일컬어지는 어떤 영적인 존재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때 이거를 들을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사람은 잔 혹은 기로물랑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씬을 만들면서는 계속 고민했어요. 왜 아버지일까? 화염에서는 어머니잖아요. 왜 아버지일까? 이 작품은 왜 아버지일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라 좀 상징적인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목동이 되어서 홀로 이제 가라앉는 이스마일이 있을 테고 언덕 위에 있는 어머니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작품 안에 비어있는 곳들을 좀 채우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존재가 있다면 어머니는 어디선가 아버지 시신을 안고 있으면 좋겠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구도적으로 그것이 뭐 피에타라든가 혹은 십자가라든가 어떤 구조로 느끼셨다면 아마 저희는 의도하진 않았어요. 그걸 굳이 재현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보일 것 같아요. 하는 말들, 리듬들 이런 것들이 다 그 아랍 영향권에 있는 국가들은 거의 코란을 태어날 때부터 계속 익숙하게 읽고 거의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리듬들이 일상에 있고 그런 리듬들이 쭉 읽어내려지고 단어들에서 오는 사인들 같은 것들이 분명히 구도로 봤을 때 그런 이미지들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추가로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그 배우님들께 한 번씩 제가 멘트를 요청하고 싶은데 관객분들께 이 작품 어떤 작품이다 한 번씩 딱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작품이 어떤 작품이라고요? 자랑을 해주셔도 되고 홍보를 해주셔도 되고 본인 얘기를 해주셔도 되고 글쎄요. 작품은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대부분의 연극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작품 역시 같은 공간에서 같이 경험하는 방식의 문화죠. 여기서 그냥 어떤 관극의 이상의 어떤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그 사람의 일상에 아주 작은 영향이라도 주어진다면 정말 감사하게 공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승호 배우님.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오는 길에 뉴스를 봤는데 그 토막살인 사건 뉴스를 봤어요. 오면서 읽고 있다가 내가 왜 아침부터 이걸 읽고 있지 하고 바로 닫아버렸는데 우리는 누군가의 죽음을 어떨 때는 굉장히 피하고 싶기도 하고 어떨 때는
슬퍼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 작품은 누군가의 죽음을 다루고 있고 또 어떤 전쟁을 다루고 있는데 요즘 관객들은 그것을 볼 때 단순히 슬픔 아니면 그것을 통쾌하게 복수하는 어떤 히어로로 이렇게 바라보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작품은 그 결과는 좀 다른 어떤 작품인 것 같아서 보시면은 좀 다른 체험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그 프리뷰 무대를 준비하면서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그리고 또 중간에 소대에 들어갔을 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배우로서 기자님들이 오시는 순간은 일반 관객을 만날 때랑 좀 많이 다르거든요. 또 다른 긴장이 되기도 하는데 아까 질문해 주신 거에 연출님이 답변하시는 걸 들으면서 맞아, 우리 공연 굉장히 연극적이지, 영상 하나도 없지, 아름다움도 존재하고 아픔도 존재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고 문득 모두가, 모든 전 배우, 그다음에 모든 분야의 스태프 선생님들, 기획팀 모두 전부 다 아름다운 분들이 만나서 아름답게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연극적인 공연으로 무겁고 아플 수 있는 이야기를 가슴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공연이지 않을까 싶어요. 기사 잘 써주시고요. 많이 보러 오셔서 함께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포토타임을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나와주시고 의자 좀 빼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마이크랑 센터에 딱 모여주시면 하나 둘 셋 하고 한번 화이팅을 주먹쥐고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자신 있게 한 번 더 해볼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손하트 한번 하겠습니다. 손하트 11시대 사랑해주세요. 하트 네. 또 원하시는 포즈 있으십니까? 없으시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네, 감사합니다. 11시대 프레스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고 계속해서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